그런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죠. 취업이 안 되는 이런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지하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일자리 부족 현상은 10년 정도 이후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학부생이라면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 생각을 한 번쯤 다들 하시더라고요. 5년이나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이런 일자리 부족 현상이 피크로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느냐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폭풍 성장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왔죠. 이런 선진국으로 들어옴에 따라 이제 예전만큼은 경제 성장률이 높지는 않으니 새로운 일자리가 막 쏟아져 나올 수는 없겠죠.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기업을 통해 들자면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따라서 제품이 잘 팔리고 성장률이 높아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제품의 매출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설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 부서를 크게 키운다거나 제품 생산 시설을 새롭게 만들겠죠. 기업의 투자에 따라 시설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이런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계속해서 의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성장하는 회사에 다니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윗자리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비어있는 윗자리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의자가 계속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의자가 계속 만들어지니 저절로 상승 기류를 타고 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은 회사라면 어떨까요? 이 회사에서는 앞의 예시와 달리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니 윗직급으로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결국 내 옆사람, 내 동기들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만년대리나 만년과장, 결국에는 잘리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죠. 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도 승진이 어렵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겠죠. 상승 기류는 무슨? 열심히 안 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하겠죠. 그럼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회사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직원들에게 줄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월급을 많이 줘야만 하는 윗직급의 의자 개수부터 천천히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아랫직급의 직원들은 느끼겠죠? 아,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직 준비를 시작해서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승진은 무슨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의 성장률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왜 없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져서 의자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은퇴를 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아직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렇고 제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년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소일거리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베이비붐 세대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X세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겠지만 대략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1965년 정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지금쯤 나이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자녀들의 학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고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입니다.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이 두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여전히 직장에서 높은 위치의 의자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더군다나 선진국으로 들어온 우리나라는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으로 민간기업 제조업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제조업의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니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실정입니다. 민간기업 제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보게 되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인다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그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내의 투자를 굉장히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우리나라 내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자리는 늘려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죠. 취업이 안 되는 이런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지하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일자리 부족 현상은 10년 정도 이후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국가 성장률은 여전히 낮겠지만 그때가 되면 X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게 될 것이므로 아마도 지금과는 정반대로 일자리가 남아도는 현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지금의 일본처럼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일본은 대학교 졸업만 하면 곧바로 취업이 됩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OECD 국가들 중에 실업률이 가장 낮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 몇몇 지인들도 학부 졸업하고 일본으로 취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과는 반대로 넘쳐나는 일자리와 함께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분명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10년 이후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